안녕하세요. 별이의 잠들기 전 틀어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잠들기 전 틀어두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 보느라 피곤했던 눈을 잠시 감고 들으셔도 좋고, 간단하게 방 정리를 한다거나 적막함은 싫지만 노래나 영상을 틀어두기는 내키지 않을 때, 그럴 때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 김부장 편입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라떼와는 달라도 너무도 달라진 현재 회사 분위기에 이따금 씁쓸함을 느끼는 40, 50대부터 재테크나 엔잡 등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거나 워라밸이 중요한 20에서 30대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이거 내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럼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 김부장 편 시작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모두가 아는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의 가족은 동갑내기 아내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아들입니다. 서울 자가 아파트에 살며 연봉 1억 원에 실수령액 700만 원, 가끔 받는 보너스와 주식 투자 1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입사 동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 동기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며 이는 곧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김 부장, 너도 곧 차례가 올 거야. 이 말에 김 부장의 불안함은 더욱 커져갑니다. 회사는 그의 삶의 울타리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전무님의 호출로 잔뜩 일을 받아오며 불안함은 잠시 사라집니다. 그래, 나에겐 든든한 골프 멤버 상무님과 전무님이 있지. 김 부장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는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성실한 인재, 한 번도 진급에서 누락된 적 없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서울에 자가도 있고 투자한 1천만 원의 주식은 코로나 이후 2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야. 스타벅스 커피만 마시고 명품 수트와 태그오이어 시계를 걸치고 150만 원짜리 몽블랑 가방을 들고 다니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낡은 가방을 매던 옆팀 최 부장이 들고 온 새 명품 가방을 보고 그 즉시 롯데 에비뉴엘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일시불로 구매합니다. 조금 무리했나 싶지만 자가 아파트 시세가 2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를 다시 자평합니다. 나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야. 그렇게 김 부장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집에 돌아온 김 부장은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아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합니다. 아들의 방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무엇인지 묻자 아들은 용돈벌이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취업 준비에 집중해서 아빠처럼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하지만 아들은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장사라니. 평화롭던 하루의 끝이 와장창 깨지는 기분입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밤잠을 설친 김 부장은 오랜만에 차를 끌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임원들 차인 제네시스 뒤로 외제차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많았나? 하는 순간 옆칸에 주차된 BMW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김 부장의 팀원 정대리였습니다. 정대리보다 상사인 김 부장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정대리가 외제차를 타고 오다니. 그때 건너편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김 부장보다 15살이나 어린 다른 사업부의 과장이 내립니다. 김 부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임원들보다 상사보다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은 김 부장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어제 부동산 계약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겠다는 송 과장의 행동도 김 부장의 상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히 외제차를 타고 겨우 부동산 계약하면서 반차를 쓰는 후배들의 모습에 심히 언짢았던 김 부장의 감정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무님의 호출로 찾아가니 이번 주말 골프 멤버 구성이 아직 안 끝났으면 최 부장도 넣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최 부장? 갑자기 최 부장은 왜? 심지어 필드내에 나갈 때 최 부장과 본인을 픽업해달라고 합니다. 김 부장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쨌든 상무님의 지시사항이니 따르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최 부장의 낡은 차보다는 본인의 검정 세단이 골프 치러 갈 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 부장에게 집 주소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언론에서 자주 보이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거주민들 만족도가 높다는 그 지역의 대장주,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김 부장의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검색을 해봅니다. 김 부장의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시세가 5억이나 더 비쌉니다. 최 부장이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내내 궁금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김 부장에게는 질투심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필드에 나가는 일요일, 김 부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정문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면 당연히 국산차 검은색 세단을 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무님은 흰색 외제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김 부장의 차에 실었습니다. 김 부장은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듭니다. 아무래도 김 부장의 시간은 90년대 후반쯤에 멈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최 부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 모르니 아파트 커뮤니티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골프장? 아파트 단지에 골프장이 있다는 건가? 김 부장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심지어 상무님은 전세인데 최 부장은 자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 상무님이 전에 살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 흉가 같던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니? 심지어 김 부장의 부하 송 과장의 조언 덕분에 그 아파트를 안 팔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최 부장도 송 과장 덕에 지금 아파트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김 부장입니다.
충격의 연속이었던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김 부장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과 동시에 기쁨을 느끼며 살았던 김 부장은 이제 남과의 비교로 우울해졌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회사 사람이 아닌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한잔하자고 연락합니다. 알고 지낸 지 오래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입니다. 김 부장처럼 아직까지 직장에 다니는 친구, 중간에 그만두고 사업하는 친구, 일찍이 은퇴해서 놀고 먹는 논팽이 친구. 이 친구들은 내 생각에 공감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메뉴를 보던 김 부장은 얼마 뒤 택시에서 내리는 논팽이를 보며 백수가 무슨 택시를 타냐고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또다시 김 부장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논팽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느라 늦었다고요. 심지어 월 2천만 원씩 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언제 이놈이 건물주가 됐지?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자랑하는 게 더 좋았던 김 부장은 논팽이가 그저 회사에서 잘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지만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논팽이라는 사실에 정신이 멍해집니다. 마침 나머지 두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그래, 다 모였으니 이제 김 부장의 속을 뒤집어놨던 회사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애들은 개념을 상실했어. 세상에, 회사에 외제차를 끌고 온다니까? 임원들도 국산차 타는데. 그런데 심지어 상무님도 외제차를 샀더라고. 야, 진짜 아니지 않냐? 와, 김 부장의 친구들도 글을 읽고 있던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걸 보니 여기 모인 4명은 정말 절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김 부장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고기나 처먹으라고 합니다. 절친이 맞습니다. 친구들이 공감을 안 해주니 서운했지만 바삭하니 맛있는 고기 한 점과 술 한 잔을 마시니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어느새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취직도 안 하고 장사를 하겠대. 대학 나오고 무슨 장사야?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그러나 친구들의 반응은 이번에도 김 부장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야 임마, 장사하는 게 뭐 어때서? 젊을 때 뭐라도 해봐야지. 요즘 취업해봐야 회사에서 시달리기나 하지 차라리 빨리 자기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김 부장은 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우리처럼 회사 다니면서 사원증 목에 걸고 폼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러자 친구들이 와르르 웃습니다. 회사원이 폼이나? 그건 네 생각 아니야? 회사원은 그냥 일하는 기계지. 요새는 노예라고 하더라. 그나저나 네 아들놈은 무슨 장사를 한대? 몰라. 인터넷으로 뭘 판다는데 뭔지 모르겠어. 집에 박스들이 잔뜩 쌓였는데 다 갖다 버리고 싶어. 야, 월세나 인건비 나가는 것도 아니네. 그냥 하게 내버려둬. 김 부장의 둘도 없는 친구들은 이번에도 김 부장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술이 점점 취해갑니다. 그 와중에 다른 친구 하나가 논팽이에게 평소에 뭐 하는지 묻습니다. 아침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신문도 보고 아내와 함께 식사하러 나가고 어떤 날은 등산, 어떤 날은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너무 부러운 삶입니다. 글을 읽고 있던 저도 부러웠는데 친구들은 오죽했을까요?
논팽이가 말합니다.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지. 지금은 다시 회사 다니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다른 친구도 말합니다. 나도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나가서 할 일도 딱히 없고. 그러자 김 부장이 끼어듭니다. 왜 벌써 회사 그만둘 생각을 해? 우리 아직 젊어. 김 부장은 지금 50줄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가 젊다고? 지금 우리 나이에 회사에서 정리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내 동기가 잘리고 중소기업 취직했는데 전에 받던 연봉의 반도 못 받고 다니더라. 그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연락했던 동기와 이미 희망퇴직을 한 동기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행복 회로를 돌리며 한 잔, 두 잔 소주를 넘깁니다. 김 부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읽는 내내 회사에서 만났던 팀장님, 부장님들의 대화 같았고, 이어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신 저희 아빠와 친구분들의 술자리 같았으며, 이제는 나와 내 또래들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어느 독자가 내 아버지 같고 내 아들 같고 그리고 나의 모습 같다 라는 한 줄의 문장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공감을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의 얘기는 즐거웠던 나머지 술자리를 끝내고 친구들과 헤어지니 새벽 6시입니다. 집에 가면 늦을 테니 김 부장은 회사로 향합니다. 사원증을 태깅하고 들어간 순간 김 부장은 깜짝 놀라 술이 확 깹니다. 송 과장이 새벽부터 출근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보는지 궁금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 휴게실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9시에 눈을 뜬 김 부장은 허겁지겁 정비를 하고 자리에 앉아 어제의 일을 떠올립니다. 친구들에게 핀잔만 듣던 기억, 그리고 논팽이가 건물주가 됐다는 것, 이윽고 새벽에 책을 읽던 송 과장의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회사에서 존재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는 걸까? 그러고 보니 최 부장도 상무님도 송 과장한테 부동산 문제를 물어봤다는데 송 과장한테 왜? 업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장은 아들을 불러 취직 준비는 잘 되는지 물어봅니다. 말도 없이 외박하고 아들부터 부르네요. 아내한테 사과나 변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건만 김 부장에게는 소개의 경일기였나 봅니다. 아들은 작심하고 장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김 부장은 또다시 화가 치솟습니다.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 있냐? 다들 돈돈거리며 손님들 바가지 씌우고 탈세하는 사람들이다. 장사나 사업이나 다 탈세하고 사기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카센터 하는 큰아버지도 그러냐며 아들은 맞받아칩니다. 그러자 김 부장은 네 사촌형이 얼마나 창피하겠냐. 큰아버지가 맨날 오시며 얼굴에 기름 묻히고 다니니까 나는 쪽팔려서 밥도 못 먹겠다는 패급 발언을 합니다. 기가 막힌 아들은 이번엔 병원을 운영하는 이모도 사기꾼인 거냐 되묻습니다. 김 부장은 아내 눈치를 슬쩍 보고는 의사들도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땡보직이다. 사업가나 의사나 다들 사기꾼이다. 너무 쉽게 돈을 번다며 입장을 고수합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끼어들자 김 부장은 계속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는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파는 사기꾼이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는 원가 몇십 원인데 몇천 원에 팔아 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그리고 원두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유통비, 세금 등등 비용 나가는 게 좀 많냐,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팩폭을 시전합니다. 그제야 잠잠해지는 김 부장입니다. 앞만 봐도 아내분이 보살입니다. 다음 날 오후, 김 부장은 송 과장과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송 과장에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그간 상무와 최 부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는 새벽부터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읽고 있었는지, 그리고 휴가를 쓸 정도로 중요한 부동산 개혁이 도대체 뭐였는지. 송 과장의 차를 타고 가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왜 상무님이 송 과장한테 집 문제를 물어보셨는지. 그랬더니 송 과장이 제가 입사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났는지 상무님까지 아시게 됐나 봐요 라고 설명합니다. 돈 좀 벌었는지 물어보니 차익 실현한 것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 부장은 우리 집도 2배나 올라서 최근 3억이나 올랐다며 틈새 자랑을 합니다. 이에 송 과장은 좋으시겠다, 부장님도 부동산 투자하시냐 묻습니다. 어느샌가 우쭐해진 그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포장합니다. 그러자 송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정보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송 과장의 답변에서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던 저도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지.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출장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라 휑하고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 건물에 홀로 들어서 있는 편의점에 가서 송 과장과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양복을 쫙 빼입은 2사람이 다가와 상가 분양 홍보를 합니다. 1층엔 카페, 2층부터는 병원, 학원, 필라테스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초대박 건물인데 특별 할인 중이라 3억까지 빼줄 수 있고 심지어 매달 3,400은 따박따박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김 부장의 귀는 솔깃하지만 옆에 있는 송 과장을 슬쩍 보니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명함 하나 주세요. 입지랑 같이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김 부장의 말에 그들은 명함을 두고 사라집니다. 송 과장이 말합니다. 부장님, 분양상가 잘못 물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김 부장은 알지, 나도 잘 알지 라고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에는 따박따박 월 3,400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논팽이처럼 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돌아가는 길, 김 부장은 송 과장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무님과 최 부장이 뭘 물어봤는지, 그리고 상무님과 최 부장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도요. 송 과장은 3년 전 상무님께는 재건축이 되면 훨씬 좋을 테니 계속 갖고 가시라고 했고, 그보다 더 먼저인 4년 전에는 최 부장에게 최 부장의 조건에 맞는 분양권 매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 부장은 송 과장에게 상무님이 예전에 사시던 아파트가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 과장은 단지 내 경사, 지하철역 거리, 학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며 상무님의 입지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김 부장의 아파트는 재건축은 어렵지만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살지도 않으면서 훤히 다 알고 있는 송 과장의 말에 김 부장은 신기하면서도 아는 게 없어 더 묻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전무님이 김 부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비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무실로 가는 복도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고 카펫도 폭신하니 김 부장의 느낌은 좋습니다. 임원 승진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러나 전무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 부장, 안전관리팀에 자리가 하나 비는데 거기 가보는 거 어때? 김 부장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공장에 있는 안전관리팀. 김 부장에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니 바로 상무님 전화가 옵니다. 김 부장, 오늘 한잔해. 회사밖에 모르던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곧 자신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던 김 부장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그렇기에 재미 또한 배가 됩니다. 오죽하면 책을 가뭄에 나는 콩보다도 덜 읽는 제가 단숨에 읽었을 정도니까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미 잠드신 분도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야기는 어땠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별이의 잠들기 전 틀어두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